주식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랐습니다. 원화가 약세입니다. 외국인이 매도했습니다. 수출주는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헷갈립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좋다는데 왜 코스피는 흔들릴까? 반도체나 자동차는 좋다는데 왜 시장 전체는 불안해질까? 달러가 오른다는 말이 내 주식 계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환율을 어려운 경제 용어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식 초보자도 실제 시장을 볼 때 바로 써먹을 수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가져갈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환율은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둘째, 환율 상승은 모든 기업에 똑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환율이 높을 때는 주가보다 먼저 외국인 수급과 달러 수요를 봐야 합니다. 먼저 환율을 아주 쉽게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라는 말은 1달러를 사는데 1,300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1달러를 사는데 1,500원이 필요합니다. 같은 1달러인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졌습니다. 이 말은 원화 가치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돈의 체력이 약해지고 달러의 힘이 세진 상황입니다. 이게 왜 주식과 연결될까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투자자 중 하나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달러를 들고 와서 원화로 바꾼 뒤 한국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식을 팔면 다시 원화를 달러로 바꿔나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율도 같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달러에 1,300원일 때 한국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만 달러를 가져오면 원화로 13억 원입니다. 이 돈으로 한국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대로인데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달러로 바꾸면 13억 원은 예전처럼 100만 달러가 아닙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86만 6천 달러 정도가 됩니다. 주가는 안 빠졌는데도 환율 때문에 달러 기준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환율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으면 주식에서 수익이 나도 달러로 바꿀 때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주식을 팔고 달러로 빠져나가려는 압력이 커집니다. 이게 환율 상승이 코스피를 흔드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첨부 자료 기준으로도 이 흐름이 잘 나타납니다. 2026년 6월 5일 원달러 환율이 1,539.40원까지 오른 날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3.5조 원 순매도했고 코스피는 전일 대비 5.54% 급락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서도 외국인 주식 자금 대부분이 달러로 환전되어 유출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주식 초보자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단순히 달러가 비싸지는 게 아닙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원화를 팔고 밖으로 나가려는 돈이 많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금 흐름의 신호입니다. 그럼 환율이 오르면 모든 주식이 나쁠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업종별로 갈립니다. 먼저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은 환율 상승이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1달러짜리 물건을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1,300원이면 매출은 원화로 1,300원입니다. 환율이 1,500원이면 같은 1달러 매출이 원화로 1,500원이 됩니다. 물건을 더 판 것도 아닌데 원화로 환산한 매출이 그래서 달러 매출이 많은 기업은 환율 상승이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첨부 자료 기준으로 반도체 업종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약 5조 4천억 원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도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이 각각 연간 2.7조 원, 2.2조 원 개선될 수 있다는 추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달러를 벌기도 하지만 동시에 달러로 원재료를 사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카페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해외 손님이 많아서 달러 매출이 늘어나는 카페가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매출을 원화로 바꿀 때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겉으로 보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커피, 원두, 우유, 장비 부품을 전부 수입해서 쓴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환율이 오르면 재료비도 같이 오릅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비용도 같이 늘어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달러 매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달러로 버는 돈이 많은지 달러로 나가는 돈이 많은지 그리고 그 차이가 실제 이익으로 남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초보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반대로 내수업종은 환율 상승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료, 유통, 항공, 정유 같은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음식료 기업은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 옥수수, 원당, 대두 같은 원재료 가격이 달러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첨부 자료에서도 과거 환율 100원 상승 시 CJ제일제당 영업이익이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항공사는 더 민감합니다. 비행기 리스료, 항공유, 외화부채가 달러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갚아야 할 돈과 유류비 부담이 커집니다. 정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유를 달러로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원유 구매 부담이 커집니다. 외화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나 환차손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은 조금 다릅니다. 환율이 직접적으로 실적을 크게 바꾸는 업종은 아니지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첨부 자료 기준으로 2024년 12월 원달러 환율 급등 시 은행주는 10.9%, 증권주는 7.1% 하락한 사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2026년 최근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크게 글로벌 요인과 한국 내부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요인부터 보면 첫 번째는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가 높으면 돈은 상대적으로 달러를 선호합니다.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글로벌 자금은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 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달러가 다른 통화보다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뿐 아니라 신흥국 통화들이 같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엔화 약세입니다. 일본 엔화가 약해지면 아시아 통화 전반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원화도 그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유가입니다. 한국은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 수요가 커지면 환율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중동 긴장처럼 불안한 일이 생기면 투자자들은 위험한 자산보다 안전한 달러를 선호합니다. 이때 달러 수요가 커지고 원화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내부 요인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해외 주식 투자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서학개미 투자 수요가 커질수록 달러 수요도 늘어납니다. 첨부 자료에서는 2018년 이후 한국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가 연간 200억 달러를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해외 투자와 환해지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환해지를 하면 달러 매수 부담을 줄이거나 달러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첨부 자료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액 798조 원 중 최대 10%약 79조 원을 환해지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과 채권 투자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면 달러를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네 번째는 수출입 달러 수급입니다. 수출이 잘 되면 달러가 들어옵니다. 수입이 많아지면 달러가 나갑니다. 특히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수입 쪽 달러 수요가 커져 환율에 부담이 됩니다. 그럼 환율이 높은 시기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주식 초보자는 복잡하게 전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7가지는 순서대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첫째, 원달러 환율 자체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속도가 빠른지 일정 구간에서 안정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둘째, 달러 지수입니다. 원화만 약한 것인지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한미 금리 차입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게 유지되면 달러 선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외국인 순매수와 순매도입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외국인이 동시에 팔고 있다면 시장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제 유가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한국 입장에서는 달러 지출 부담이 커집니다. 여섯째, 엔화 흐름입니다. 엔화 약세가 심해지면 아시아 통화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곱째, 개인 해외 주식 투자와 국민연금 환해지 같은 달러 수급 변수입니다.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많은지 반대로 달러 공급 효과가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제 초보자가 자주 하는 오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생각은 이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주는 무조건 좋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달러 매출이 원화로 더 크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출 규모, 수입 원재료, 외화 부채, 환해지 여부, 원가 구조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첨부 자료에서도 무역협회 분석 기준으로 환율 상승 시 이익률이 높아지는 수출 기업 비중은 단기 61.8%였지만 장기적으로는 19.9%로 크게 줄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환율이 오르면 내수주는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입니다. 대체로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기업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수출 비중이 있는 음식료 기업이나 해외 매출이 있는 소비재 기업은 오히려 일부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환율만 보면 주가 방향을 맞힐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환율은 중요한 신호지만 정답지는 아닙니다. 환율과 함께 외국인 수급, 업종별 비용 구조, 미국 금리, 유가, 달러 지수를 같이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율은 단순히 달러 가격이 아닙니다. 돈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는지 밖으로 나가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은 환차손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꾸려는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과 원화 가치가 같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업별 영향은 다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처럼 달러 매출이 큰 기업은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공, 음식료, 정유처럼 달러 비용이 큰 기업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은 직접 영향보다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환율은 외우는 숫자가 아니라 돈의 방향을 읽는 신호입니다. 환율이 올랐다는 뉴스만 보고 좋다 나쁘다를 바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고 어떤 기업의 매출과 비용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곧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환율 상승이 수출주의 좋은 뉴스처럼 보여도 원가와 외화부채를 같이 봐야 합니다. 반대로 환율 상승이 시장 전체에는 부담이어도 기업별로는 이익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환율의 방향을 보고, 그다음 외국인 수급을 보고, 그다음 달러 지수와 미국 금리 6월을 보고, 마지막으로 내가 보는 기업이 달러를 버는 기업인지 달러를 쓰는 기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순서만 잡아도 환율 뉴스를 훨씬 덜 헷갈리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에 쉽게 풀어봤으면 하는 주식 기초 개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